어머니의 제삿날, 딸아이가 놀라 소리칩니다. 아빠, 저기 뱀이에요. 갑자기 봉분에 나타난 뱀을 발견해 놀라며 얘기했어요. 모두가 놀라 피하고 봉분에 있는 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사람들 앞에 나타난 뱀은 움직임을 멈추고 진호를 또렷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호 역시 뱀을 피하지 않고 쳐다보는데요. 갑자기 그 뱀이 봉분 뒤로 몸을 감췄습니다. 모두들 가슴을 쓸어내리고 긴장이 풀어진 그때 부인이 말을 겁니다. 여보, 저기 뭐가 있는데요. 한번 봐봐요. 도대체 부인은 무엇을 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 산자락.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전직 대전지검 부장검사였던 최진호 씨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조상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58배 나이 정년퇴직 후 철원에 정착한 진호 씨에게 조상의 제사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의식이었습니다. 아내 박영숙 씨와 함께 서울에서 내려온 딸 지영 씨, 그리고 8살 손녀 하윤이까지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무서워요. 하윤이가 갑자기 진호 씨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 하윤이? 무서울 게 뭐 있어? 뱀이 울고 있어요. 어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뱀이 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분 한쪽에서 푸른 뱀 한 마리가 번개같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윤이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 품으로 달려갔고 어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상하네. 진호 씨는 뱀이 나온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검사 생활로 단련된 그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봉분이 평소보다 낮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보, 이 봉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 진호 씨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손에 닿는 흙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색깔도 다른 부분과 달랐습니다. 아빠,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딸 지영이 말했지만 진호 씨의 직감은 계속 불안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어.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진호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윤이의 말과 뱀의 출현, 그리고 이상하게 낮아진 봉분.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기른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져만 갔습니다. 새벽 5시, 진호 씨는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아내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소 좀 다시 가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아직 새벽인데.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홀로 산길을 오르는 진호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자락을 걸으며 그는 어제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검사 시절 수없이 많은 사건 현장을 다녔던 경험이 지금 그의 직감을 예리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소에 도착한 진호 씨는 더욱 자세히 봉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가족들이 있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역시 봉분 주변의 흙이 최근에 뒤집어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차분히 관찰한 진호 씨는 더욱 확신을 얻었습니다. 누군가 이 묘를 건드렸어. 즉시 철원군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살림과인가요? 저는 철원에 거주하는 최진호라고 합니다. 우리 집 산소에 무단 침입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시간 후 군청의 박기성 주무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박 주무관은 산림 담당 공무원답게 전문적인 눈으로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봉분 주변을 돌아보던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분명히 누군가 파헤친 흔적이네요. 흙의 상태도 이상하고 여기 보세요. 신발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무단 침입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묘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진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검사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묘지 무단 침입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 씨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아내 영숙 씨가 분개했습니다. 걱정 마. 반드시 찾아낼 거야.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 주무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선생님, 조사 결과 정말로 무단 침입 흔적이 명확합니다. 봉분이 손상되었으니 이장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호 씨는 지역의 장의업체인 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 말씀이시군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능한 한 빨리요. 어머니께서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진호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산 아래쪽을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거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산 아래만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져 가셨습니다. 꿈에서 깬 진호 씨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어. 자꾸 산 아래를 가리키시더라고. 다음 날 아침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빠, 그냥 이장만 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딸 지영이 말했습니다.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운 건데 이런 문제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해요. 지영이 말이 맞아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단순히 무단 침입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윤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뱀이 할머니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순수한 직감이 어른들이 놓치는 진실을 포착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이장하면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보자. 진호 씨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장 당일 정 사장과 작업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굴착기가 조심스럽게 봉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굴착기 기사가 작업을 멈췄습니다. 왜요? 정 사장이 다가갔습니다. 뭔가 관이 2개인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굴착기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진호 씨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굴착기가 더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자 정말로 2개의 관이 겹쳐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위쪽은 어머니의 관이었지만 아래쪽에는 낡고 오래된 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정 사장도 당황했습니다. 4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진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래쪽 관에 접근했습니다. 관 위에 오래된 편지 한 장과 색바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본 진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랑하는 진호에게 미안해요. 다 말하지 못해서. 윤경 올림. 윤경. 진호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본 순간 진호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시절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윤경이었습니다. 아빠. 지영이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진호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조상의 묘 아래에 다른 사람을 몰래 묻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호 씨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내 영숙 씨가 분노했습니다. 진호 씨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윤경, 그리고 그 이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그녀의 행방.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검사 시절의 의지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제3막 위기와 절정, 시퀸스 5 윤경의 정체. 집으로 돌아온 진호 씨는 오래된 앨범을 뒤져보았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 사이에서 윤경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학과 학생이었고 조용하고 순수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빠, 이분이 누구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사람이야. 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할머니 묘 아래에? 그걸 알아내야 해. 진호 씨는 대학 동창의 명단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성열. 현재 철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동기였습니다. 과거를 회상해보니 성열이는 당시 윤경에게 관심을 보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진호 씨가 윤경과 가까워지자 질투를 느끼기도 했었고요. 다음 날 진호 씨는 성열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진호야, 오랜만이다. 성열이는 반가워했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 어색함이 엿보였습니다. 성열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대학 때 우리 과에 있던 윤경이
기억나지? 성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경이, 그 애. 왜 갑자기 그 애 얘기를. 그 애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더니 소식이 없어졌잖아. 성열이는 계속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진호 씨의 예리한 눈은 성열의 거짓말을 간파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검사를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쟁이들을 상대해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성열아,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아니야, 정말 모르겠어. 그냥 오래된 일이야. 하지만 성열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윤경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아? 몰라. 정말 몰라. 성열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반응으로 진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성열이는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진호 씨는 딸 지영에게 윤경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이 편지 좀 이상해요. 지영이 편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에요. 뭔가 고발하려는 내용 같은데요. 고발? 네. 여기 보세요. 다 말하지 못해서라는 표현, 그리고 뒷부분에 흐려진 글씨들. 이건 누군가에게 당한 일을 고발하려던 편지 같아요. 진호 씨는 편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 편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하려던 고발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윤경이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다는 뜻인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진실을 숨기기 위해 할머니 묘 아래 몰래 묻었을 수도 있고요. 다음 날 진호 씨는 다시 성열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들고서 말이죠. 성열아, 이거 봐. 편지를 본 성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우리 어머니 묘 아래에서 나왔어. 윤경이와 함께. 성열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뭘 미안하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날 밤이 잘못됐어. 성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윤경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질투가 났어. 그래서 술을 먹고 윤경이를 찾아갔어. 그리고 성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했어. 윤경이가 싫다고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술에 취해서. 진호 씨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윤경이가 이 일을 신고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더 큰 일이 벌어졌어. 윤경이를 막으려다가 계단에서 밀쳤는데 윤경이가 죽었다는 말이야.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너무 늦었어. 머리를 다쳐서. 성열이 흐느꼈습니다. 무연고자로 처리됐어.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연고자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윤경이를 우리 어머니 묘 아래 묻은 거야.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서. 적어도 좋은 곳에 묻어주고 싶었어. 내 어머니라면 윤경이를 잘 돌봐주실 것 같아서. 진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열의 가슴팍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윤경이를 죽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고 살았어. 진호 씨는 즉시 검찰청에 있는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후배님, 저예요. 최진호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살인 사건입니다. 증거도 있고 자백도 받았어요. 하지만 30년 전 일이라. 일단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다음 날 윤경의 시신이 정식으로 국과수로 이송됐습니다. 부검 결과 윤경은 실제로 머리 외상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성폭행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선배님,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윤경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철원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진호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전직 대전지검 부장검사 최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30년 전 은폐된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성열 씨. 진호 씨가 군중 속의 성열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윤경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우리 조상의 묘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성열이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사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성열의 약국은 그날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철원의 한 조용한 언덕에 두 개의 묘가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진호 씨의 어머니 묘, 그리고 그 옆에는 윤경의 새로운 안식처가 마련됐습니다. 윤경의 묘비에는 윤경 진실을 안고 떠난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호 씨 가족이 모두 모여 윤경을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윤경아, 이제야 제대로 된 무덤에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진호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뱀도 안 울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 아내 영숙 씨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윤경 양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진실은 살아남는다는 걸 배웠어.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 씨는 혼자서 두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경이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윤경아, 늦었지만 이제야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와 산자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두 여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철원의 한 산자락에는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하나는 뒤늦게 밝혀진 진실을 품고서 말이죠. 진호 씨는 그날 이후로도 매주 두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녀 하윤이는 더 이상 그곳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듯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억울한 영혼도 편히 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김성렬은 그 후 철원을 떠났고 다시는 그 지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지만 결코 영원히 숨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묻혀있던 진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의 용기와 정의감이 있다면 그 진실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됩니다. 최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얼굴이다. 조상의 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지키고 억울한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